100개를 팔아서 번 돈은 100만원 업 앤 다운. 안녕하세요, 돈땅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근마켓 100개의 후기로 돌아왔습니다. 우! 당근마켓 100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과연 며칠이나 걸릴까요? 저는 5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9월 20일 기준 총 140일이 걸렸습니다. 5월달에 23개, 6월달에 10개, 7월달에 18개, 8월달에 24개, 9월달에 30개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20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팔아서 근 5개월에 가까이 되는 그 대장정의 장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올 마지막에 100번째 물건을 사시는 저의 고객님이 무려 6개의 물품을 사주셔서 105개의 물품을 팔고 왔습니다. 그럼 과연 그 돈은 얼마일까요? 100개를 팔아서는 저는 122만 3천 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더 수익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99도 만났어요. 당근원도 매너가 좋아요. 99도잖아요. 그래서 그분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그 집에서 안 쓰는 제 새 제품의 그 청소 솔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러 오셨는데 99도의 매너는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분 전에 와 있어요. 10분 전에 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와 있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와 있다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나 먼저 도착했어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도착해놓고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5분이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도착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러면서 진짜 쿨 매너 하고, 이제 돈은 알죠? 그 돈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 이제 미리 지불할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매너가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만나본 99도였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면서 제일 많이 판 날은 몇 개를 팔았을까요? 하루에 제일 많이 판 날 8개까지 팔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제일 많이 판 거는 바로 6개, 6개의 물건을 팔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당근마켓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6번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물건만, 저와. 그분은 연속해서 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 물건을 6번 산 거예요. 그래서 잘 쓰고 계시죠? 저 물건 판 것 중에서 제일 멀리 온 손님은 어디서 왔냐면 무려 수원에서 왔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뭘 사러 오셨냐면 바로 골프공 사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거 가면 기념품으로 가끔 골프공 주시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공인데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프공이 새 거인 채로 한 5년 정도 우리 집에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포장된 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냥 10,000원 하고 올렸는데 그분이 바로 와서 탁 하고 바로 사가셨는데 그분이 수원에서 오셨어요. 대박. 저는 그래 내가 너무 싸게 올렸나?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타이탄 골프공을 6개를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수원에서 올 가치가 있다 없다? 퀴즈.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이걸 수원권에서까지 사러 올 물건인가 당황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비싸게 싼 물품은 바로 창문형 에어컨 24만 원. 이게 제일 잘 팔았는데, 이게 24만 원이라서 잘 판 게 아니고 여름이 다 지나갈 무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8월 중순쯤에 팔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8월 중순은 좀 덥잖아요. 근데 이게 팔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은 뜨거운데 여름은 끝물에 후딱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검색을 할 때 이 동네에 다들 막 25만 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25만 원 올리고 그 사람 깎아달라 그렇게 10,000원 깎아줬지. 그래서 24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그게 시즌에 잘 맞춰서 막판에 한여름 잘 쓰고 잘 팔았다. 이게 진짜 팔리나? 라고 했는 게 가장 의심이었는데 팔리는 게 뭐냐면 바로 명품 백 말고 명품백을 담는 종이봉투. 그게 팔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팔린다 그랬을 때 진짜 의심했거든요. 그걸 왜 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팔리더라고요. 저 벨트 있고 케이스 있고 뭐 더스트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3,000원에 팔았는데 그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걸 안 사. 나라면 굳이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분 사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게 팔리는구나 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명품백 말고 명품백을 담는 종이 봉투였습니다. 당근마켓에 제가 원래 46.9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무려 70.6도까지 올랐어요. 완전 뜨끈뜨끈. 온천처럼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네, 팔다
팔다가 어떻게 팔아봤냐면 드라이브 스루로 팔아봤어요.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물건을 받고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로타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서 있고 그분이 차를 돌아서 이렇게 와.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물건 이렇게 주워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차를 정차해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하더니 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그거 두고 가서 이렇게 줬잖아. 그래도 그 사람은 돈도 준비 안 하고 약속 시간도 늦고 진짜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뭐 갈 수 있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언제 만나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정할 때 자기가 출발하는 시간을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출발하는 시간. 예를 들어 자기가 11시에 출발하는데 오면 20분에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11시 20분에 만나자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시에 출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왜 그렇게 약속 시간을 정하지? 이러면서 그냥 11시 20분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근데 진짜 그 사람 좀 이상했던 게 그 사람은 결국 늦게 왔어. 결국 늦게 왔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래서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새벽 2시에 연락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매너 모드를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놓긴 했지만 톡을 2시에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물건 깎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도는 짤도 있잖아요. 물건 깎아주세요 하면서 왜요 이렇게 당근 주민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웃이잖아요 이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웃었거든요. 근데 저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깎아주세요 이거 왜요?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 전부터 당근마켓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100개를 팔게 되면서 좀 더 잘 파는 노하우를 제가 알게 됐더라고요. 한 물건을 팔 때 여러 각도에서 물건을 찍어서 올리면 좀 더 잘 팔게 되더라고요. 하실 때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스크린샷만 찍어서 이 물건 팝니다 라고 올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먼저 사진을 이제 최소 한 장이나 2장 정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캡처를 해서 이제 맨 뒤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링크를 같이 하는데 그 상품 설명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판매 확률이 좀 높아지고 사람들도 이상한 질문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팁이 뭐냐면 물건에 링크를 올릴 때 이제 쿠팡에 공유하기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캐시를 적립하고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퍼센트가 적립되는데 그래서 5월달에 그 공유해 있는 수익이 6월달에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석 달치를 받게 되는데 한 2,000에서 3,000원 정도는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122만 3,000원을 벌고 거기다 추가로 쿠팡 공유하기 기능으로 약 8,000원 정도를 더 벌어서 123만 1,000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만 팔아서 번 돈도 있고 쿠팡의 이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1% 매출에 일어나는 거 1% 받는 게 보니까 왜 쿠팡 거지라는 말이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계속 올려서 열심히 했는데 링크 했는 돈이 한 2,000원, 3,000원 밖에 안 되니까 이 돈 벌려고 이제 링크를 거나 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낚시하는 것들. 그래서 쿠팡 거지라는 말이 나왔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있는 물건을 팔 때 링크를 주는 거는 사실 그 원 판매자가 그 상품 설명서가 훨씬 더 자세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당근마켓을 이용한 고객한테도 알려주고 저도 이제 이상한 질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수입도 얻고 구매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제목을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구 같은 거 올릴 때도 뭐 사진만 딱 올리면 이게 아주 큰 가구인지 작은 가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 올릴 때 딱 올려놓고 이제 그 제목 들어가서 봤어. 근데 그 안에 상세 페이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30에 60에 뭐 150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 그걸 적어놔요. 그 사이즈나 이제 크기 같은 걸 적어놓으면 그 사람이 바로 와서 클릭해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제목을 쓸 때 치수나 크기나 사이즈 같은 것들을 같이 올리면 좀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복 82개 일괄 이런 식으로 올리면 조금 더 제목에서 바로 끌어들여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간결하고 중요한 정보를 콕콕 집어서 넣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끔 집에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 중에서 새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새 상품이라고 쓰고 몇 별표 이렇게 쳐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다 중고 물품만 파는 곳에서 새 상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 상품은 새 상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잘 팔립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도 문제인데요. 빨리 팔고 싶으면 확실히 싸게 올리는 게 맞고요. 근데 조금 내가 너 그렇게까지 싸게 팔고 싶진 않다. 그래 조금 어느 정도 더 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좀 더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검색해서 우리 동네 좀 가까운 쪽에서 검색을 해서 금액을 보고 거기보다 조금 싸게 올렸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올리던가. 그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올리면 가격은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팡이랑 다이소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소모품 같은 것들은 다이소로 많이 가게 되고 집에 갖다 주길 배달하기를 원하는 건 쿠팡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고 다이소랑 쿠팡에서 중간쯤에서 가격을 결정을 했거든요. 다이소에 안 파는데 쿠팡보다 좀 싸게 판다던가 아니면 다이소 물건보다 조금 더 싸게 팔아서 다이소에 있는 가성 대비 이렇게 판다 라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가격 결정하기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수납장을 한 게 거의 한 20,000원짜리 이제 슬라이딩 수납장을 5개를 샀어요. 그래도 되게 오래됐죠. 근데 그걸 샀는데 그 쓰다 보니 요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당근을 올려놨는데 저는 그 가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싸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이소에서 5,000원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이소에서 그냥 새 거를 사지 굳이 당근마켓에서 이 돈 주고 이 물건을 안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진짜 다이소는 진짜 다 파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거를 5,000원에 팔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몇 년 전인데 요즘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어떻게 그걸 더 싸게 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다이소랑 쿠팡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매하는 방법을 3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어디서 만나자. 또 하나는 집 문 앞에 걸어둘 테니 가져가라. 또 하나는 이제 반값 택배 이용하라. 이렇게 3개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그 당근 거래를 할 때 사람이랑 만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고리 거래라고 해서 문 앞에 놓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택배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제 당근으로 연락 와서 이거 혹시 반값 택배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다 올려놔 버렸어요. 어디서 만나? 여기서 직거래는 여기서 되고 아니면 반값 택배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문고리 거래도 된다 라고 쓰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대화가 빨리빨리 되고 물건을 빨리빨리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왠지 살 것 같은 물건을 한번 쓱 한번 물어봐요. 다 이제 언제 만나서 언제 팔아요? 라고 말한 다음에 한번 쓱 혹시 이건 안 필요하세요? 라고 이렇게 톡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팔고 이 사람이 살 것 같은 물건을 한번 추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물건을 제일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물건을 쫙 올려서 5월 달에 물건을 많이 팔고 6월 달에는 딱히 물건을 많이 올리지 않았거든요. 신상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잘 안 팔리더라고요. 물건을 잘 팔고 싶을 때는 신상품, 우리 집에 있는 신상품이라고 해도 되나?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새로 하나 업데이트를 하나씩 시키면 사람들이 그거 와서 보고 있다가 내 거 중에서 안 사는 물건들도 좀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좀 주기적으로 좀 올리는 것 하나 잘 파는 노하우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10,000원이라고 올린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트찜은 있는데 안 팔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100원 정도씩 깎아서 한번 탁 올리면 이제 9,9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사람이 산다? 그 금액이 10,000원일 땐 안 사다 9,9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당근 기능에 그 찜해놓은 물건이 가격이 깎였다고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쓰는 문구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용했냐면 어디서 만나요? 라든가 이제 계좌번호 도착했습니다. 분홍 모자 쓰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해서 제가 이걸 쓰고 나가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도 쉽고 인식하기도 쉽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에서 100개 판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당근마켓에서 100개 판 노하우도 여러분도 가져가시고요.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